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시장의 모습 주목하게 되는데요.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 시장의 움직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시장의 색깔이 이번 주 들어서 달라진 것들이 눈에 띄는데 지난주에는 테마 시장이었다면은 오늘 월요일 시장에서 포착되는 거는 밸류 시장으로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었다. 다른 옷을 입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가 쫙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시 시황 자세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 장세였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K푸드 있었고 대왕고래 관련주 있었고 화장품 관련주. 추세가 이탈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그 시장의 색깔이 일부 바뀌면서 자동차, 현대, 기아를 중심으로 그 매수에 좀 강해지면서 온도차가 좀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양 시장은 모두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수 흐름부터 보면은 코스피는 한 0.3% 약보합권에서 5호장도 지속이 됩니다. 2,751선이고요. 이 코스닥도 한 0.3% 비슷한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860선 좀 이탈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가볼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각각 1,154억 원, 또 1,000억 원 파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둘의 주체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수급 현황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 소보장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5호장 가면서 약간은 꺾이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를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양상 개인 쪽에서 1,421억 원 매수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5호장까지 시장에 영향을 주는 탑3 이슈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현대차.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그 인도 법인입니다. 인도 시장에 IPO 하겠다라는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현대차의, 그러니까 모회사가 이제 현대차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도 법인의 지분을 전체 지분 중에 17.5%를 매각하는 겁니다. IPO 하면 신주를 모집하겠네, 이 신주를 팔아서 어떻게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의 공개 매각 형식으로 해서 시장에서 나름의 자금을 조달하는 게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4조 원 정도의 자금이 조달이 되겠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고요. 인도 시장에서 IPO상 4조 원은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 데에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인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30조에서 한 40조의 시장 가치를 부여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오늘 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도 반응하고 있는 건데요. 기업 가치, 시장의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내년에 이익을 생각을 해보면 좋게 추정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한 40조 시장이 바라보는 인도차 그 현대차 인도 법인의 기업 가치 40조를 평가해 보면 추가적으로 현대차의 기업 가치가 17조 정도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IPO 효과만을 얘기했을 뿐 자사주 매각이나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이나 또 인도나 미국의 신공장 건설 이런 거를 제외한 수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만약 실적 개선 그리고 실적 눈에 보이는 수치 이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조금 더 기업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리포트에 언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관련 소식 때문에 오늘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차, 특히 자동차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낙수 효과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리고 경량화 관련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조 원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 이제 공장 건설하는 데 쓰이겠죠. 그런 부분으로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데요. 이쪽에 하반기에 현대차가 만든 첫 전기차가 선을 보이게 됩니다.
전장화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경량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량 경량화 수혜주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 시장이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행보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 오늘 중요한 시장의 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왕고래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하는데 착수금이 약 120억 원 정도 재원이 마련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부와 그리고 그 한국석유공사 합심을 해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공 불용자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왜 예를 들어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들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정부 자금을 마련을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그 융자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사업에 만약에 성공하면 뭐 원리금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그 재반 비용 이런 부분은 착수금을 조금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공 불용자 제도까지 활용할 계획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 예산 확보가 될런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라는 것까지는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관련주가 오전장에는 좀 급하게 튀어오른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후장 가면서 살짝 상승폭은 좀 줄이는 흐름들 포착이 됐고 이데일리 스핀에서 오전장은 잡혔는데 오후장은 사라졌거든요. 이후에 조금 더 잠시 후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인데 목표 주가가 27만 원까지 오르는 그런 리포트가 오늘 났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굉장히 중요한 또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현대자증권에서 이 목표 주가를 이만큼 올린 거거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든든한 고객사입니다. HBM 이 부분을 봤을 때 AI 반도체의 굉장히 대장주 엔비디아가 26년까지 이 수요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분기보다 HBM 시장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조 9천억 원을 예상한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HBM 경쟁력 우리나라에서 1위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올해 판단을 넘어서 내년에 12단 제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력, 경쟁력 이런 부분이 여전히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 부분 외에 우리가 인사이트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온 디바이스 AI 이쪽입니다. 애플이 인텔리전스 이거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AI 폰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D램 이쪽으로 고성능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애플 AI 폰이 잘 팔릴수록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고공행진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부각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반도체 수요는 여전할 테니까 긍정적이다라는 매력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27만 원짜리 오늘도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주도주의 흐름들이 이번 주에 어떤 흐름으로 좀 바뀔 수 있을지 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종목 발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서 구체적으로 마켓 스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저희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현재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자,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 내용에 마켓나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커피 쿠폰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참여를 해주신 분들에게 이데일리 스핀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링크를 전해드리니까 이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 투자 전략에 잘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이데일리 스핀 전격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가 이제 또 출발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난주와는 사뭇 좀 다른 시장의 색깔, 예, 옷이 좀 달라졌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먼저 무엇보다도 저번 주에 주도주 흐름에서의 잠깐 쉬어지는 모습과 오늘부터 새로운 주도주가 또 탄생하는 여러 가지의 이 변화하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먼저 코스피 차트를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코스피 일봉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저번 주 수요일장이었죠. 이 수목금, 죄송합니다. 목금, 월, 오늘까지 캔들 3개가 그대로 누구와 똑같으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갭상승 양봉과 갭상승 음봉 그리고 오늘의 이 개파락의 음봉 모두 다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자, 어떻게 보면 오늘 SK하이닉스는 양봉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는 모두 다 양봉과 수급이 들어오는 반면에 지수는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양매도의 개파락의 음봉의 돛지 비슷한 이 팽이가 좀 나오고 있는 것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투심이 약간은 좀 어둡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지수 대형주들의 이 지수 대형주들의 정배열 상태를 보게 되면 크게 이상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선의 시간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3음봉, 다시 말해서 흑산병, 적산병 잘 아시죠? 자, 흑산병 3개가 나오면 이제 내일 만약에 개파락의 오후장에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적인 포지션은 홀딩으로 가셔도 괜찮다. 단 주도주의 변화에 있어가지고 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이지만 한 200억 정도 들어와가지고요. 오늘 개파락 양봉을 내면서 자, 이동평균은 수렴하는 자리가 양봉을 좀 냈는데 오후장에 들면서 지수 대형주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에서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면서 밀리지만 이 또한 금요일장의 음봉이 좀 깊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이 밀릴 뿐이지 자, 추세 이탈은 아니고 오히려 더 매물 소화하는 과정의 도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전체적인 변화는 큰 변화는 없으나 약간의 이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온도 차는 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어떤 쪽에서 온도 차가 보이는 섹터와 주도 섹터, 주도 종목들의 이 큰 변화에 있어 가지고 자, 잠시 후에 꼼꼼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발굴을 위한 이데일리 스핀 현재 잡히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실적 테마 1등이 방산 섹터가 잡히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13% 넘는 급등세, 그리고 현대 로템 8%, 하나 시스템이 5%,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예, 여러분들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방산 섹터의 주도 흐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방산의 흐름을 보면 유르마니아 쪽의 긍정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방산의 종목별로 개별 모멘텀이 다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들을 먼저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면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유도 체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글로벌 핫죠. 사실 루마니아 수출 모멘텀도 있는 반면에 현재 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가지고 수주 잔고 자체가 사실상 이 수주 잔고 즉 1분기 기준으로 19조 2천억이나 쌓여 있는 상황에서 루마니아 모멘텀까지 합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다시 한 번 더 주도주의 행렬이 좀 가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보다도 LIG 넥슨은 여러분들이 꼭 종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방산주에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면 이제는 LIG 넥슨으로 교체 매매가 좀 되지 않을까, 교체가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봐야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자, 저점에서 양음양 패턴뿐만 아니라 징금다리가 나오면서 기존에 우리나라에 끌고 왔었던 이 주도 패턴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LIG 넥슨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재료를 알려드린다면, 여러분들 저번 주 금요일 날 하나오션이 USA 인터내셔널로 미국 법인이라고 볼 수 있죠. 유상증자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가족들이 글로벌 이제 아시아에서 록히드 마틴의 이 면모를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해서 자, 하나오션은 하나 엔진과 함께 드디어 미국 시장의 이 건조 사업과, 그리고 좀 그 MRO 시장에 직접적으로 이제는 가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해군의 방산 있어가지고는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 엔진, 그리고 여러분들 인적 분할 예정인 기업 가치 제고의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고, 자, 미국의 법인까지 이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가치의 재부상을 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또 하나를 더 찍어본다면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들렸죠. 자, 이 우즈베키스탄의 이 철도 사업 관련돼 있는 이슈가 또 터졌는데,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들어온다면, 지금 조금 전부터 제가 왜 세 개 종목을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나, 개별적인 세 개 종목 다 모두 다 개별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산의 위상이 드디어 이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고, 전 세계 방산에 대한민국이 이제 리드로 올라가는, 자, 가치의 재부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슨 여러분들 꼭 유심히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장기 테마를 보면은 네. 2등이 자동차 부품이고 단기 테마 보면은 1등이 차량 경량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현대차, 인도법인, IPO 소식 이런 네. 부분 때문에 둘 다 영향을 받지 않았나, 뭐 네, 공장 건설이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동화 그런 네, 맞죠.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예. 그런 부분으로는 강한 또 수급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예.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핀의 이 전광판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또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만이 올라온다면 현실적으로 현대차, 기아차의 인도 IPO에 관련된 이슈로 좀 올라온다고 볼 수 있는데, 차량 경량화까지 같이 올라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인도 IPO 시장의 자금 조달로 인해 가지고 인도 시장의 전기차 관련돼 있어가지고 공장 짓고 전기차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제 재부각이 일어날 차에, 자, 전기차는 부품이 어떤 부품이다? 차량 부품, 차량 경량화 부품이 주 메인이 될 거라는 것을 여기 딱 볼 수 있는 거죠. 자동차 부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자동차 경량화 종목들도 오히려 더 상승률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종목은 역시나 지금 현재 그 현대차 에서 지금 제일 주도주는 SL입니다.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자동 밀러, 그리고 전동화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차량 경량화에 지금 제일 앞서가는 기업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헤드램프 시장의 국내 점유율 65%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4위를 하고 있고, 역시나 현대차가 가는 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차량 경량화에 여러분들 봐야 되는 종목은, 자, 코리아 FT라고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리아 FT는 21선에 쫙 걸려가지고 저항을 받고 있지만, 기존에 하이브리드 관련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먼저, 자, 전고 7,500원까지 급등을 하다가 이제 2개월 조정을 받고, 오늘 이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의 양봉이 영망치가 나오는데, 오늘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한 개, 두 개 정도 더 이야기 드린다면, 화신과 여러분들은 차량 경량화와
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 인도 법인의 주도 섹터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화신과 서현 이화를 여러분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 꼭 관심을 갖고 보자는 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 보면은 종목을 검색을 해보면 왼쪽에 기업 설명이나 제품 설명이 또 화면이 나와 있어가지고 좀 그렇죠.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그것도 봐야 돼요. 장기테마 1등이 유리기판이 다시 차지를 예. 했습니다. 약간 유리기판은 어떤 느낌이냐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예. 근데 오늘 좀 잡혔고요. 네, 자,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은 왜 상승한 건지 좀 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맞습니다. 지금 유리기판이 잡히는 걸 보게 되면 AI 반도체 쪽으로 물량이 하다가 말라하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윗목 아랫목 현상이 다 이번 주는 일어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일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에 관련돼 있는 반도체 소부장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 지금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 뭐 오늘 미코는 살짝 움직이다 말았지만은 그에 관련돼 있는 PSK 홀딩스까지 아주 추세가 좋고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테크인까지도 분위기가 아직 우상향의 단봉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자, 오늘 약간의 물량으로도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이 추세가 먼저 잡히는 거는 자, 오늘 유리기판 쪽인데 JNTC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JNTC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기판 쪽도 모멘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3D 커버 글라스 사업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중국 쪽 하웨이 쪽 매출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폴드본 폰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같이 이제 뭐 양수 겸장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기업 실적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2023년도에 보시면 자, 285억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4분기까지 1,130억입니다. 다른 증권사 어느 한 증권사에서는 지금 1,3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면 도대체 300%에서 400% 정도 성장하는 모멘텀을 얹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서는 롱플레이에서는 JNTC가 메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자, BH 테크놀로지 올해 턴어라운드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매수도 가능한 자리 61선, 21선 골드크로스가 나고 현재 69점입니다. 69점이면 이제는 슬슬 들어갈 준비하고 70점이면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입장에서 자, JNTC와 HB 테크놀로지 두 종목을 종가 기준으로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각 종목마다 그 종목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투자 판단하는 일정한 또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데일리 스핀에서 잡히는 오후장 관심주 전략 저희가 세워드리고 있는데 수익률도 잠시 검증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알테오젠은 상담으로 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알테오젠 5월 17일 관심주였는데 그 기점으로는 43% 수익이 났고요. 다시 추천 5월 24일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40% 상승을 했고 다시 6월 5일에 재관심주로 말씀해 주시면서 네. 그때 이후로는 14% 상승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데일리 스핀이 필요하고 이데일리 스핀은 반드시 장중 종목 네.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강조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자, 오후장 관심주 전략 이제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은 주도주의 탄생하는 날, 그리고 주도주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네. 저 오늘 전략적으로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를 들고 왔습니다. 현대차 지금 현재 종합 점수 84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는 여러분들 포트에 꼭 있으라고 매일같이 좀 이야기 드렸는데 드디어 70점에서 80점으로 올라온 자리는 여러분들 포트에는 꼭 있어야 되는 자, 종목으로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리는 종목 중에서 첫 번째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제가 말 안 해도 조금 전에 앵커님이 올해 이제 현대차에 관련돼 있는 오늘 이슈를 좀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기술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해야 되냐? 점핑 양봉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날입니다. 자, 끝입니다. 좀 간단 명료하죠? 무슨 네. 말이냐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밑에 따라오는 이 이동평균선이 모두 다 대기 매수라고 좀 볼 수 있고 전고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송해가지고 손바뀜이 난다는 건데 이제 새로운 시세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수 시가총액이 58조인데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전 세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현대차처럼 이렇게 저평가될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연기관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로봇 회사까지 들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가 현대차고 작년 이맘때쯤 제가 좀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시가총액 100조도 우습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랠리가 출발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꼭 매수 의견에 편입해야 되는 종목 현대차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현대차. 네. 예, 지속적으로 가치 재평가 이런 리포트도 나와서 관심이 네. 있었는데 네, 결국 맞습니다. 오늘 5장 관심주 전략에 채택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에코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의 처음에서 끝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법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법요.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끼워 맞추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종목 발굴입니다.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하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전 고점을 넘는 골드 크로스에서 해야 됩니다. 그 골드 크로스가 뭐냐? 오늘 LIG 넥스원이 나왔습니다. 자, 골드 크로스는 뭐냐면 자, 전 저점을 넘어서는 이 장대 양봉의 기관과 외국인의 손바뀜이 나는 자리와 자, 하단 자리에서 이동평균선이 5일선과 21선, 60일선을 뚫어주는 자리가 골드크로스가 말씀드릴 수 있고 골드크로스는 뭐다? 정배열 초입입니다. 자, LIG 넥슨은 오늘 정배열 초입에 진입을 했습니다. 매수 의견으로 꼭 보셔야 되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현재 거래량을 실어주는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여러분들 수주 잔고가 올해 1분기까지 19조입니다. 이건 사상 최대치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세계 신냉전 시대의 유도탄, 다시 말해서 항공, 자, 이 지금 이 방어 체제의 유도탄의 전 세계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인 LIG 넥슨은 종가 기준으로 꼭 매수하시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 종합 전수 75점이면요. 여러분들 포트에 이제 서서히 담아서 가야 되는 종목, 두 번째 종목 LIG 넥슨을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중에서도 오늘 상승률 거의 탑인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LIG 넥스원.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신 그 상승의 룸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관심주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 공개 안 하신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힌트 있습니까? 네, 주십시오.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계좌에 있어야 되는 종목 가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도 많이 알려드렸어요. 벌써 먼저 댓글창에 지금 도배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어야 되고 어디에 다시 진입해야 되고 그러면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저를 통해 가지고 인사이트를 추가적으로 더 들을 수 있도록 매일 아침 8시 30분 유튜브 너튜브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서 매일 이야기 드리고 또 어제 내일도 좀 오늘도 이야기 드렸죠.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인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네, 너무 화끈한 힌트를 주셔서 그 종목이 뭔지는 예,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까? 그 가운데 그 가스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맞춰드렸고요. 네, 네. 유튜브에서 정확한 답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발굴 이데일리 스핀에서 세 종목도 해드렸고요. 예,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켓나우 3부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부 마켓 스핀은요.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데일리 핫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굴, 종목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러면 데일리 핫스핀 네 종목 화면으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수급 포착주입니다.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두 번째 차트 포착주, 오늘은 HB 테크놀로지. 장중 11% 넘는 급등세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래량까지 동반돼서 오르네요. 자, 다음은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화신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7%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대처부제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로 주목을 받았나요?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주 인성정보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실리긴 했는데 장중 변동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괜찮을지 데일리 핫스핀을 통해서 전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급 포착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인데요. 이데일리 스핀의 그 종목 점수를 보니까 78점으로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어떻게 오늘 그 시장의 흐름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이슈가 한 가지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신규 게임이죠. 그동안 이제 신규 게임이 없어서 시장에 좀 많이 소외를 받았었는데 이 쿠킹런 모험의 탑이라는 이 신규 게임이 베타 테스트에도 좀 긍정적인 그런 테스트를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거기에 사용자 1인당 지출 비용이 이 쿠킹런 킹덤보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신규 게임으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수급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 이 요스타라는 퍼블리싱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본 지역의 퍼블리싱을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스타는 이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게임 회사라서 추후 중국 진출까지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 심리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수 우위의 포지션이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았던 그런 게임 회사입니다. 일정 부분 눌렸지만 아직도 작은 이 자본 총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1,430억 원의 자본 총계를 지니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7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에 많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심리로 인해서 이슈가 수급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6만 1,000원짜리가 돌파가 될 경우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하시면서 홀딩 전략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6만 1,000원 돌파 여력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여 돌파가 안 된다면 단기 매도 물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혹여 돌파가 되면서 잘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면 7만 2,000원 정도 부근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는 뭐니 해도 신작의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몸인데 또 긍정적인 호재는 뒤따른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매매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포착주 하나는 클리어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차트 포착주입니다. 차트에서 어떤 전략이 또 나올 수 있을지. 두 번째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인데 오후장도 한 9% 급등하면서 좀 강하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72점대입니다. 약간 앞선 종목보다 약간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 기세는 언제 어떻게 꺾일지 잘 모릅니다. 자,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HB 테크놀로지도 제가 이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고른 건데 수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매수 우위에 그런 수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이슈가 있습니다.
LCD 및 그 아몰레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추후 유리기판 쪽에 이 회사의 검사 장비가 적용될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계속적으로 올해 내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부분 기술적 조정력을 받았지만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 수급적으로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께 일단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는 일단 이 가격 라인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면서 그동안 이제 6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오늘 첫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60선 가격 라인이 3,285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3,280원이 재이탈된다면 매도 수급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3,280원이 재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을 유지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이전 고점 부근인 3,75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찍어줄 수 있을 것 같고 혹여 이제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온다면 신고가 갱신으로 인해서 약간 중기적인 상승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3,28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 단기적으로는 3,750원을 노려보시되 혹여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조금 길게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리 스핀에서 잘 잡아낸 거네요. 굉장히 네. 차트상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게 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데일리 사스핀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화신이 꼽혔어요. 근데 이들리 스핀 점수를 보니까 77점대입니다. 자, 이 화신은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에 매수가 쫙 몰리다 보니까 또 부각을 받은 상황인데 특별하게 이 종목을 꼽은 이유가 있으실지. 예. 네, 오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운송 장비 쪽 섹터가 좀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현대차 인도 현지 법인을 인도 증권 시장에 IPO하겠다, 상장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현재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주들이 전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인도 현지 법인, 현대차의 인도 현지 법인의 기업 가치는 300억 달러로 41조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IPO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2022년 25억 달러를 조달한 인도 국영 보험 회사보다 훨씬 더 그 금액을 뛰어넘는 IPO가 역대 최대로 지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로 현재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인도 현지 법인은 현재 빠르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2023년에도 전년 대비 순이익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향후 이 현대차의 그 발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인도 쪽의 법인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화신이 현재 강력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제품이 뭐 자동차 셋이나 차체 이런 각종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전기차, 수소차 등 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도 현재 만들어내고 이 알루미늄 합성 수지 소재의 부품을 개발해서 뭐 제네시스나 아니면 아이오닉 5, EV6 등 이 현대기아차에 좀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화신도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며칠간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냈습니다. 4일 연속 역배열 구간에서 놓여져 있다가 4일 연속 강력하게 상승력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따라잡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 가격대는 13,000원에서 12,500원 정도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 상태로 강력한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전에 좀 저항으로 걸렸던 부근까지 대략 한 2만 원 정도 부근까지 상승력을 중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이데일리 스핀 한번 그 다운을 받으셔서 해보시면서 이런 전문가님의 전략 비교 분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인성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중 좀 변동성이 느껴지는 게 오늘 14% 급등하다가 현재 오후장 되면서 1% 상승 폭이 좀 쪼그라든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거 어떻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대표님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이제 인선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원격 의료 관련 이슈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네.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현재 지속적으로 이 원격 의료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인성 정보가 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면 관련 이슈가 이 최근 들어서 특히 요 4월, 5월, 6월 들어서 이 주식의 상승력을 좀 강력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전에 바짝 수급이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좀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관련 이슈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슈를 보면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날 집단 휴진을 강행할 예정이고 무기한 강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빠르게 또 풀리게 된다면 또 정부와 이제 어떤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풀리게 된다면 주가가 또 내려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오늘 오전에 바짝 수급이 붙었다가 다시 또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접근을 하게 된다면 3,050원, 60원 이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혹여 가지 않더라도 본전 수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포지션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된다면 한 4,000원 정도 수준까지 한 3,900원에서 4,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한 번 정도 빠르게 수급을 좀 이렇게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눌렸을 때 접근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데일리 핫스핀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후장 이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략할 만한 관심주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네. 자동차 관련 주가 오늘 조금 핫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의 이제 애증의 종목 하나 경창산업을 애증의 종목이었어요. 네, 애증의 종목입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저도 이제 옛날에 과거에 좀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애증의 종목이고요. 네. 요 최근에 보면은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달에 강력한 상승 수급이 한번 붙었었고 또 5월 달에 강력한 상승 수급이 한번 붙었었고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이 붙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긴 기간 동안 매수 우위적인 그런 포지션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오토 트랜드 미션 자동 변속기나 아니면 케이블 페달 그리고 리저브 탱크 레버 등을 현재 만들어내서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구동 파트 기반의 전기차용 파워 트레인 역할을 하는 이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도 동반 성장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후발주로 경창산업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5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0원 정도 자리가 깨지게 된다면 손절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빠르게 안 간다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깨지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2,9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900원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중기적으로 지금 가격 2배, 5,000원, 6,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창산업 박 대표님의 애증의 종목이라고 했는데 애정을 받을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수익률로 그런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을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기아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걸 좀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역시나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오후장 큰 변화는 없거든요. 이렇게 마감이 될런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오늘 오후장은 좀 약세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반 매도력이 일정 부분 제 오전장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좀 약세로 진행이 되는 이유가 이 증시 상승의 모멘텀이 다소 조금 약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내용이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즉 미국의 물가 지표가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나타났었는데 이번 FOMC에서 이 점도표 목표 금리를 조금 상향을 하면서 올해 1회 정도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지금 축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증시 상승 모멘텀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포진된 코스피는 약간 강세를 좀 유지했으나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강력하게 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출렁출렁거리는 증시가 적어도 8월 정도까지는 좀 진행이 되고 9월 FOMC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증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연방준비제도의 관련 발언들이 좀 들어보면 12월 달에 금리를 또 인하할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출렁출렁거림, 즉 방향성이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증시 흐름은 올해 내내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여력도 존재해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가시면서 좀 이슈와 또는 실적 위주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는 역시 특정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쉽사리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실적도 받쳐주는 자동차 업종을 한번 종가 기준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답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일리 핫스핀 4종목과 더불어서 오후장 관심주 전략까지 든든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박정식 주식디자인 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석유 화학 관련주 조정이 가파릅니다. 이 중동 국가들이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발벗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원유만 파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원유를 뽑아낸 그곳에서 곧바로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동에서는요, 정유 석유화학 통합 공장이라고 해서 CTCO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총 8개가 지어지고 있고요. 이 투자 금액만 하더라도 약 123조 원 정도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산유국이 직접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경쟁이 안 되는 제품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에 막 풀리는 건데 이미 중국산 저가 공세로 국내 업계로서는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또 다른 강적이 나타난 셈입니다. 하지만요, 이 중독발 이슈는 석유화학주의 매수 기회라는 분석이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독발 악재가 커 보이긴 하지만 단기 업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논리 때문인데요. 이 중동에서 짓고 있는 설비의 완공 시점이 3, 4년 뒤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다운스트림까지 확장하는데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다운스트림은요, 정유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질을 원료로 해서 또 2차 가공을 하는 공장들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기초 유분의 공급 과잉은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업체에게 원가 절감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의 이유로 금호석유나 유니드 이런 종목들 목표 주가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동 모래바람이 아직 한반도에 상륙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인 듯합니다. 자, 이지혜 뷰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